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CPTime 프로필 생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2000개의 화합물 데이터셋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해당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합물들의 물리화학적 특성도 계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HTTPK는 이러한 계산을 HTTPK 시뮬레이션의 일부로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PTime 프로파일 기능에 상세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도구 메뉴의 PK 시뮬레이션과 여기 있는 CPTime Curve 항목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선택하시거나 아이콘 바에 이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지금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 화합물도 선택하지 않아 이 계산을 실행하려면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합물 4, 5, 6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CPTime 프로필 아이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듯이 두 가지 생리 조건, 즉 인간과 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는 없고 하나를 실행한 후에 다른 하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 형태로는 즉시 방출 정제 또는 IV 볼루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도 동시에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량에 관해서는 여러 용량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mg과 100mg 용량에 대한 CPTime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싶다면 1세미콜론 100이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세요.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우리는 기본값인 10mg 용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행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CPTime 프로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CPTime 프로파일입니다. 이제 세 가지 화합물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합물 아이디로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여기 표시된 창에서 PK 파라미터가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화합물마다 이 값들은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곡선, 즉 빨간 화합물을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표시되고 세 번째 화합물인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PK 파라미터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화합물로 넘어가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화합물 3이 CPTime 곡선을 생성하고 싶다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CPTime 곡선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단일 투여 간격이 아니라 이 화합물에 대해 5번의 투여 간격을 설정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실행해서 이 CPTime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특정 물리화학적 특성이
CP타임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CP타임 곡선 설정 패널로 돌아가서 직접 수정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특정 매개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의 곡선을 이 곡선 위에 오버레이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얻은 이전 곡선을 선택한 다음 앞으로의 곡선들을 이 위에 오버레이 할 것입니다. 여기 고급 패널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HTPK 시뮬레이션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산되는 매우 다양한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패널들에서 실제로 용해도, 투과성 등과 같은 해당 값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계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매개 변수들을 이 패널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제 용해도가 모델에서 예측한 것만큼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용해도 모델 S 플러스 SW, 즉 순수한 물에서의 용해도는 1.9m/ml 밀리리터의 용해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용해도가 그보다 낮다면 CP시간 곡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용해도가 0.5 mgml하면 CP시간 곡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실행을 누르면 조정된 파라미터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측 결과 CP시간 곡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도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현재 다루고 있는 이 화합물이 투과성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며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화합물의 약동학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다시 CP 시간 곡선 패널로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이 곡선에 오버레이를 할 수 있고 고급 패널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델에서 나온 용해도를 아주 간단하게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투과성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과성 모델은 이 지점이라고 불리는 값을 예측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값이 1점이라면 CP 시간 곡선은 한번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다시 말해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P 시간 프로파일에서 Cmax 값이 이전 가정에서 도달했던 값보다 다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 매개 변수가 CP 시간 곡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분석 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로 반드시 시뮬레이션 값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실험 값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개 변수 중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값을 입력해 더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부 인실리코로만 실행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말이죠. 어쨌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량 계산 파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 중 하나인 용량 계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기능은 도구 메뉴의 PK 시뮬레이션,
용량 추정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위쪽에 있는 아량 모양의 아이콘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분자 집합이나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전체 분자 집합에 대해 이 계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간 또는 쥐의 생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여 형태도 즉시 방출 정제나 정맥 주사 중에서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개별적인 각 분자마다 특정 목표 혈장 농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을 예측해서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농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 목록에 있는 모든 화합물에 대해 목표 혈장 농도를 0.1 마이크로몰라로 설정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마이크로몰라를 선택한 다음 0.1 마이크로몰라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이 표에 있는 모든 화합물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목표 농도를 설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IC50, IC50 값을 가지고 있고 예상되는 농도가 그 IC50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추정 용량을 계산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된 값을 입력하는 대신 목표 농도 항목을 IC50이 들어있는 열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C 평균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 C인에 맞춰 최적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항상 C인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 함수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적화 가능한 값은 C 평균, 즉 곡선 아래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값, 그리고 Cmin, Cmax가 있습니다. 즉 최적화할 수 있는 값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C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가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목표 혈장 농도인 0.1 마이크로몰에 도달하기 위한 예상 투여량, 즉 예측 투여량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이 농도는 정상 상태에서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1을 입력하게 됩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최적화를 수행할 시작점으로 초기 투여량 추정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mg을 초기 투여량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을 실행하면 10,000개의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최적화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각 분자들마다 그렇습니다. 즉,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투여 간격의 수는 각 분자들마다 보통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부분도 최적화 작업의 일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mg이라는 초기 추정값으로부터 투여량을 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최적화해서 여기서 정상 상태에서 0.1 마이크로몰라의 목표 농도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정말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며 이 특정 컴퓨터, 즉 일반 노트북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7개의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몇 가지 파라미터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요 파라미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업디도스 언더스코어 휴먼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대시 0.1은 0.1 마이크로몰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상 상태에서 지정된 농도,
즉 이번 경우에는 0.1 마이크로몰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투여량입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는 T1 나누기 즉 반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최적화된 투여량 수준에서 선택된 종 내의 정상 상태에서의 정확한 예상 반감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SHM이라는 투여량 수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투여 횟수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최적화된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그러니까 각 화합물마다 다를 겁니다. 첫 번째 화합물에서는 3이고, 이 화합물에서는 4이고, 이 화합물에서는 21입니다. 이것은 해당 분자의 pK 약동학 파라미터에 정말로 달려 있습니다. 이제 HDPK 시뮬레이션 모듈 내에서 이러한 계산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꽤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소프트웨어의 심도 있는 고급 설정과 파라미터 파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인 옵션들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오직 파일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고급 옵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모든 가능한 파라미터를 정말로 하나하나 다 노출한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가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고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UI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접근하고 싶다면 파일을 직접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ACAT IM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ACAT 모델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생리학적 파라미터들이 들어있습니다. ACAT 모델은 Simulations Plus의 고급 구행 및 이동 모델입니다. 이것은 Gastro Plus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ACAT inp 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용 파일입니다. 즉 인간 설정을 위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rat ACACAT inp 파일도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파일에는 쥐종을 위한 파라미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은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직접 열어서 이 파라미터들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파일에는 다양한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개의 파일이 더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의 파일이 더 있습니다. SimIA, HiAA와 SimIA. HiAA 파일은 제형 파라미터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용량, 부피, 입자 크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들은 거의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여기 보시는 이 첫 번째 파일 CIMHI에는 인간 생리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며 RIA는 쥐 생리학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파일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파일들을 수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즉,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제형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파일의 아래쪽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특정 목적을 위해 이 파일들을 수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로컬 디렉터리에서 작업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는 최소한 원본 파일의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내용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